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마이크 한 번만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쇼맨님 벌써 가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잘 들린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유쾌한 생각 세미나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신형 짐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형 낫라이트 조명도 아니에요. 바로 유튜버 카메라트 감독님의 1시간 만에 끝내는 영상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영상 촬영 꿀팁 세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더욱더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도대체 이런 감독님들은 어떤 카메라, 또 어떤 스킬, 어떤 짐벌을 사용하실까, 그런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카메라트 감독님을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카메라트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트 감독님이 오셨고, 네,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또 쇼맨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지훈님,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영상 편집, 예.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예. 영상의 퀄리티를 예. 올리기 위해서 예. 어떤 부분들이 예. 또 필요한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예. 네, 이제 그런 영상 편집 꿀팁들 예.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네. 오늘 한번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 카메라트 감독님이 굉장히 영상 편집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카메라트 감독님이 어떤 영상 편집을 하셨는지 제작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트 감독님이 실제 촬영하시고 편집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렇게 멋진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필살기와 꿀팁이 필요한데, 오늘 그 꿀팁을 카메라트님께서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유쾌한 생각 세미나잖아요. 저희 유쾌한 생각 세미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세미나의 끝에는 또 마지막에 카메라트 감독님께서 룩스패드 K22H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단 한 분께 스무스5 카메라트 감독님께서 사은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유쾌한 생각 이번에 영상 세미나를 보시면 당근이 떨어질 거예요. 화면에서 당근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캡처해서 유쾌한 생각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세미나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예. 감독님 오늘 그러면 많은 분들께 정말 멋진 꿀팁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예.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제가 영상을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제가 어려웠었던 점이 이제 막연하게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러한 방법을 하나하나씩 독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려 보고자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시고 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맥북의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제가 편집을 하고 저희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1시간 동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맥북 화면으로 한번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이널 컷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지금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팝컷을 사용하고 있고, 어쨌거나 같은 영상 편집이라는 맥락에서는 프로그램 툴의 사용법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큰 흐름은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이 영상의 큰 틀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카테고리를 나눈 거는 빛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 광고에서도 나갔듯이 짐벌과 핸드헬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셔야 그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독학으로 배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경험에서 축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만 이렇게 흡수를 해가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빛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라는 도구 자체가 우리가 영상의 빛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그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시네마 카메라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좋은 결과물을 담을 수 없죠. 껌껌한 화면이 담긴다거나 아니면은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화면이 담기거나 어떻게 색을 보정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론 구도도 있겠습니다만은 빛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듯이 이렇게 광량이 풍부한 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 폼카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야외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조명인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은 시간대별로
정말 다른 결과물을 주거든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촬영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태양이 나를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같은 설정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촬영을 한 푸티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영상 초보 때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뭐 해가 있건 없건 그냥 막 들이대고 찍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색을 보정을 하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카메라가 문제거나 아니면은 제가 카메라 설정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탓하지 않고 항상 장비를 탓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장비는 죄가 없었고 제가 빛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그만한 촬영 노하우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푸티지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노하우가 엄청 풍부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여지껏 촬영하면서 느꼈던 좋은 광량이란 어떤 것인가, 저만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푸티지에 역광 촬영부터 뭐 순광 촬영,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도 있는데요. 우선 이게 가장 제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광원입니다. 광량이 풍부하고 정면에서 해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피부톤이 되게 뽀샤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찍힌 푸티지가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색보정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덜어는 내가 색보정을 했는데 색보정이 너무 안 먹습니다. 혹은 색보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색보정이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푸티지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 그냥 단순히 HLG로 찍었고 그 어떤 커스텀도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색보정이 쉽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컬러 휠은 모두들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색보정 툴이고 다빈치 리졸브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웨이브폼만 이렇게 잘 만져줘도 금방 색보정이 완성됐습니다. 이만큼 촬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컬러 그레이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한 30초 걸렸을까요? 30초 만에 이런 푸티지가 나옵니다. 광원이 풍부하고 촬영 환경이 좋았다는 가정하에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HLG 픽처 프로파일이었고요. 보통 소니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S로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S로그 푸티지도 준비를 했는데요. S로그의 푸티지는 기본적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푸티지입니다. 자, S로그도 보정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혹시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지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이 보시고 있는 게 S로그3로 찍은 푸티지입니다. 그리고 이 푸티지 또한 제가 촬영했을 때 광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었고, 지금 상황은 광량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촬영된 푸티지는 색을 보정했을 때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이, 자, 금방 한번 제가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정을 한 게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대비를 조금 더 줬고요. 그리고 채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컬러 휠로 들어가서 리프트를 살짝 띄워주고요. 미드톤을 살짝 죽여준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살짝 올려주면은 어렵지 않게 색 보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색이 보정이 된 거고요. 이게 색 보정 전입니다. 자,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컬러 그레이딩이 어렵게 느껴졌었냐면은 푸티지를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찍었을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빛이 부족했을, 같은 말이긴 한데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색 보정을 잘해도 보정이 잘 안 먹혔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 빛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순광으로 찍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얼굴에 일부러 그림자를 제가 줬거든요. 그 이유는 그림자가 있고 빛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피사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과 경계가 없이 구분이 안 돼 있다면 그 이미지는 되게 플랫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밋밋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더 테스트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것도 제가 란라이트 포르자 150 리뷰를 하면서 포르자 150을 45도 각도에서 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S로그로 촬영이 됐고요. 이것 또한 색 보정이 어렵지 않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비만 저도 이미 어느 정도 색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부가 너무 어둡다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 옆에 있는 컬러 퍼레이드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만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지금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색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색 보정 전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S로그로 찍은 원본의 모습이고요. 이게 방금 대비와 컬러 휠을 조금 조정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진짜 1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빛이 좋아서예요. 빛이 좋고 빛을 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빛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설명은 반복적이니까 제가 지금 찍어놓은 푸티지들을 쭉쭉 색을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역광 촬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의 색깔을 조금 더 빨갛게 변화시켜주고 싶으면 이렇게 색을 변화시켜주시면 되고요. 하늘색도 약간 민트색이면 좀 더 시원한 청량감이 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보정이 끝난 거예요.
원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플랫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마우스에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 도형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을 경우에 같은 도형이더라도 빛이 받는 양이 똑같아서 이렇게 플랫하게 돼버린다면 정말 입체감 하나 없는 재미없는 그림이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계산을 조금 해서 여기 위에서 빛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빛은 여기가 가장 밝아지겠죠? 여기가 가장 밝아질 거고, 그 다음은 여기가 밝고 여기가 가장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도형의 입체감이 살기 때문에 영상도 같은 맥락으로 빛의 방향만 내가 잘 잡아주게 되면은 방금 전과 다르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미지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라거나 ISO라거나 여러 노출값들을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장소면은 그 노출값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변화 없이 촬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장소일지라도 해가 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노출값이 많이 변합니다. 더 웃긴 거는 화이트 밸런스 값도 같이 변합니다.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를 아는 지인분이 본인의 그 푸티지를 보내주면서 한번 색 보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 그냥 걸어다니면서 대충 찍은 거라 가지고 이 영상 자체가 뭐 특별히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닌데, S로그로 찍고 와서 어떻게 색을 입혀도 이제 예쁘지가 않으니까 제가 하면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색 보정을 부탁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간도 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찍은 이쪽 방향으로 찍었으면 분명 클리핑 됐을 거고, 그 반대쪽으로 찍었으면 하늘색이 보였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쪽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긴 한데, 왼쪽으로 가면 해가 떠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해가 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색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채도가 잘 먹는데 반해서 여기는 왼쪽을 보시면은 하늘색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과 여기 하늘색이 그냥 보시기에도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하늘색이 파란색이었는데 여기서 촬영을 하셨다면 원하시는 색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색 보정을 여기를 아무리 내가 오랜 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푸티지의 결과물은 얻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뭐 역방향에서
찍는 게 맞다면은 여기서 찍는 게 맞으시겠지만 의도한 게 맞으시다면은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찍으셔야 본인이 원하는 하늘색을 얻을 수 있고 이 하늘색의 색 정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트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더 파랗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푸티지를 보낸 걸 제가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교보제 같은데 내가 요번에 유쾌한 생각에서 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흔쾌히 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정말 얻은 푸티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아무리 더 예쁜 하늘색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어도 이미 이 푸티지는 그거에 대한 한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찍으실 때 항상 해 방향을 유념을 하시고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정을 조금 더 해볼까요? 보통 색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빈님 영상입니다. 아까 오프닝 전에 한번 잠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제가 여기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길 지나가는 순간 이거는 내가 이때 촬영을 안 하면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겠다 해서 소빈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색을 보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역광을 의도를 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우선 색 보정의 항상 기본은 컬러 퍼레이드를 켜주시고, 약간의 색만 조절을 해주면은 충분히 이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게 색 보정한 게 아니에요. 빛을 잘 이용하신다면요. 자, 그리고 빛에 대한 설명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또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거나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음악을 듣고 내가 그 영상을 보는 것과 음악을 보지 않고 영상을 듣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악을 선정할 때 저는 영상을 다 찍어 놓고 나서 음악만 진짜 일주일을 찾은 적이 있고요. 진짜 찾아질 때까지 음악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음악을 찾는데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또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음악을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비트, 박자에 맞춰서 컷을 편집하는 거, 이거는 대부분 아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강의가 영상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비트에 맞춰서 컷을 나누는지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효과음 좌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에피데믹 사운드라고 유료 음원 사이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매달 금액을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북의 소리가 혹시 잘 나가나요? 외국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악이 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장르는 뉴스가 또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리가 조금 작나요? 아, 맥북의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면은 일단 음악은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맥북에 음악이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제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은 제가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트랜지션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에드미라주님께서 같이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짐벌 촬영 플러스 핸드헬드 촬영, 주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지만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을 때 핸드헬드의 장점은 무엇이고 짐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보분들이시라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핸드헬드와 짐벌 촬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느끼는 핸드헬드 촬영은 짐벌에 비해서 기동성과 변수에 강하다는 거예요. 짐벌 같은 경우는 내가 순간 포착을 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세팅을 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그 세팅이 맞췄을 때 비로소 짐벌을 들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헬드는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이 컷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카메라를 전원만 켜고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짐벌은 그 반대겠죠. 그렇다고 또 핸드헬드의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핸드헬드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손을 들고 찍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동감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 핸드헬드로 스테비를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또한 핸드헬드로 짐벌의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핸드헬드도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숨기면서 찍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핸드헬드가 뛰어나다고 해도 기계의 짐벌은 사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완벽한 스테디샷을 얻고 싶으면은 짐벌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핸드헬드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짐벌에 비슷하게 찍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고, 아무리 또 뛰어나다고 해도 짐벌의 스테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핸드헬드를 사용했을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떨림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수평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푸티지를 보면은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 푸티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쉬운 대로 쓰긴 쓰는데 또 제 성에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짐벌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짐벌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수평을 기가 막히게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얘는 자이로 센서라든지 각종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짐벌이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핸드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파지하냐에 따라서 이 축이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기울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짐벌은 이 수평을 제가 아무리 이거를 틀어도 절묘하게 잡아줍니다. 그러한 점에서 짐벌은 제가 촬영을 할 때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핸드헬드나 짐벌이나 뭐 하나만 특별히 선호해서 쓴다 라는 생각보다는 각자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촬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핸드헬드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지만, 요즘은
짐벌 촬영에도 상당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레인 M3 같은 경우도 제가 짐벌을 잘 들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M3는 그런 무게로부터 저를 완전히 좀 해방시켜준 기기다 보니까 마치 핸드헬드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짐벌을 쓰는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왕 무겁게 드는 거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최근에 크레인 2S라는 그 무겁기로 소문난 짐벌을 샀습니다. 제가 그렇게 컴팩트함을 강조하다가 사도 제일 무거운 짐벌을 사서 요즘 들고 다니고 있는데, 또 그런 안정적인 이미지 퀄리티를 보니까 제가 포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두 개가 명확하게 공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헬드의 손떨방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정말 저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집에서도 종일 카메라를 들고 스테비를 연습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스테비를 연습하고, 짐벌도 마찬가지예요. 짐벌도 기본적으로 스테빌은 잘 잡아주지만 또 그 스테빌에 맞는 무브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핸드헬드 스테빌을 잡았고, 또 짐벌의 무브먼트를 깨우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이제 이 니즈모리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방금 오프닝에서 보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트랜지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화면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무래도 저도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트랜지션이 되게 신기해 보이기도 했고 신선해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 줄 제가 잘 알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오늘 푸티지 몇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서 질문을 받았던, 화면이 갑자기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전환이 된 거냐고 질문이 왔었는데, 그 푸티지를 한번 들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원리를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시시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푸티지 두 개를 한번 하나씩 보실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푸티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우산을 펼치고 노란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샷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이렇게 노란색에서 시작을 해서 피사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컷을 붙이는 건데요. 다른 게 없습니다. 촬영을 할 때 저는 이 트랜지션을 염두를 해놓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졸브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시작을 노란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다 디졸브만 걸어주신다면은 자, 트랜지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면을 좀 더 크게. 자,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됐죠. 이런 방법의 응용입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막 찍은 걸 억지로 갖다 붙이면 누가 봐도 되게 억지스러운 트랜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 단계에서 항상 저는 같은 색상을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케에서 보케가 전환되면 또 비슷한 보케가 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가가고, 그리고 다시 또 빨간 기물이 있는 곳에서 튀어나오면 정말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제가 빨간 기물에다가 트랜지션을 넣은 다음에 갑자기 검은색으로 나온다 치면은 우리의 눈은 익숙한 거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그 우리 눈에서 익숙하지 않은 건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조금 어설프다라고 느끼는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 걸 지켜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 트랜지션과 또 한 세트로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피드 램핑이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램핑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스피드 램핑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컷을 움직였다면 다음 컷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1번 컷에서 오른쪽으로 무빙을 줬다면 다음 컷도 오른쪽으로 무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은 또 의심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컷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따로 색보정은 하지 않고 그냥 무브먼트만 보시고 스피드 램핑만 따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컷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컷들이 붙어야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피드 램핑을 줘볼 건데, 지금 보시는 컷들은 제가 핸들드로 촬영한 거예요. 자, 저는 그러면은 우선 여기 딱 빛이 딱 보이는 데까지 슬로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슬로우를 여기서 주고, 그러면 시작이 느리게 시작했다가 속도가 붙으면은 리듬감이 생길 거예요. 한번 이게 계속 저도 눈대중으로 조정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에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움직임이 매끄럽네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컷이 지나갔고 두 번째 컷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리버스를 감아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뭔가 이 어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순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 눈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움직였다는 말은 반대로 여기서도 빨리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끔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스피드 램핑은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브먼트의 연속성만 지켜주시면 돼요. 아까 같은 색에서 같은 색으로 나오는 거, 또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지금은 횡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한번 직진으로 움직이는 샷을, 트랜지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푸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 없이 앞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색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컷 뒤에 또다시 앞으로 움직이는 컷을 순서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컷이 앞으로 가는데 두 번째 컷이 후진을 한다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여기서 스피드 램핑을 걸어주겠습니다. 좋네요. 여기서 스피드 램핑을 걸어주고 다시 자, 이게 완성된 스피드 램핑입니다. 슝 하고 들어가죠.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브먼트의 연속성, 그리고 동일성,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스피드 램핑이라는 게 결과물만 보셨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같은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은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해보고 같은 방향으로도 해보고, 또 그게 또 괜찮다면은 응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방향이 아닌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빛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빛을 어느 시간대가 좋고 또 빛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그림자가 지는지에 대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송출할 수가 없어서 미리 아이폰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이 맥북으로 전송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섀도우 맵이라는 앱인데요. 이게 지금 어플을 아이폰으로 실행시킨 화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시 39분이라는 시간대가 있고, 이거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을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대가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움직였을 때 건물의 그림자 방향이 어디로 지고 언제가 골든 아워인지 이렇게 다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어느 스팟에 가서 촬영을 하기보다는 이런 어플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리고 머리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은 아마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어플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타워크라는 어플입니다.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해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제가 몸을 트는 방향에 별자리와 해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녹화했을 시간이 6시 31분이었는데 그때 해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정말 휴대폰으로 이런 해 위치와 그리고 이 점선으로 해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템이 아닐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때쯤 해가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정확한 어플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음악에 관련된 강의를 못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받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고 혹은 그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방금 어플 이름이 뭐냐면은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슬픈 소식인데 그 건물의 그림자를 보는 앱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섀도우 맵이라는 어플은 아이폰에서밖에 지원이 안 돼요. 두 번째 보셨던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지원을 하는데 첫 번째 보였던 어플의 단점은 아이폰에서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름은 섀도우 맵으로 검색하시면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무료 어플이고요. 소니 알파7 마크 4 같은 경우에 320만 원이면 뭐 정가에 가까운 가격이라서 후회를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저도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4K 60프레임에서 발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4K 60프레임을 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웨딩을 촬영을 하신다거나 절대 중간에 전원이 나가면 안 되는 현장에서의 사용이 목적인데 알파7 M4는 좀 위험하실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외적으로 뭐 취미로 사용을 하시고 4K 60프레임을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이미지 퀄리티나 그 α7 M4의 성능 자체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유료 프로그램이 맞는데요.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그리고 가격이 20만 원이 넘지만 제가 혜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도비의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구독을 매달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1년 구독하고 2년 구독하다 보면은 그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파이널 컷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혜자 프로그램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슬로우 모션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고 프리미어에서 충분히 슬로우를 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툴이건 상관없이 60프레임으로 찍은 푸티지가 있다면 슬로우를 최대 40%까지 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 4K 영상을 꼭 해야 되냐? 저는 우선은 FHD로 찍더라도 최종 푸티지는 4K로 출력을 하고 4K로 유튜브로 올리는데요. 그 이유가 유튜브에서 FHD로 촬영을 해서 올렸을 때보다 4K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화질 손상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화질에 대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올리시는 분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화질에 손실을 보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4K로 가급적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에게 크레인 2S란, 이거는 남자의 바디죠. 남자의 바디.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거워서 어떻게 들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뭐 옆에 액세서리를 추가해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스테빌이 워낙 일단은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저의 최짐벌입니다. 색 보정 하시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색 보정을 제일 먼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나중에 레드미라주님 채널에, 그리고 또 아마 제 채널에도 올라갈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호하는 화각이나 렌즈는, 저 같은 경우에 초보 때는 광각을 되게 좋아했어요. 광각이 왜냐면은 망원에 비해서 스테비를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떨림을 최대한 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광각을 선호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광각이 더 어렵더라고요. 망원 같은 경우는 제가 50mm 이상의 망원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옆에 이런 좋지 않은 환경도 망원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생각하지 않고 망원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면에 광각은 주변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광각이 쉬운 게 아니구나. 뭐 스테빌만 놓고 본다면은 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광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각 16mm는 정말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24mm도 저한테는 되게 광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24mm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쓰고 있을 정도로 망원충입니다. 맛있는 유식님은 편집이랑 촬영 진짜 잘하시는데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지금 맛있는 유식님을 제가 오랜 기간 보고 있지만 진짜 실력 있으신데 너무 겸손하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4K로 영상을 찍으신다고 하면은 그 거리에 있는 분위기라거나 그 거리에 있는 풍경들을 설명하고자 함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광각일수록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16mm 정도의 화각에서 거리를 촬영하신다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도 화면에 다 들어올 것이고, 보는 사람도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각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FX3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소니 바디가 전체적으로 이 컴팩트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짐벌을 올릴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R5를 FX3를 사용하기 전에 썼었는데 뭐 발열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위빌 S를 주력 짐벌로 사용하고 있을 때여서 R5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렌즈를 올리게 되면은 뷰파인더가 자꾸 모터 축에 닿더라고요. 그러다가 FX3의 발매 소식을 보고 이 디자인을 보고 위빌 S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뷰파인더 간섭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FX3를 넘어오게 되었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M3에도 단렌즈를 올린다면 정말 아무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고 저의 그 채널에 크레인 M3 리뷰를 보시면은 여기 50mm, 55mm 짜이즈를 올리고 이 크레인 M3로 올비샷을 돈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 궁합이 좋은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저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맛있는 휴식님 같아서 전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름 따라 2등 정도 하겠습니다. EX필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EX필레님도 영상 진짜 좋으신데 저도 EX필레님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캡처하셨다는 거는 이번부터 아마 도입되는 이벤트 같은데 저도 나중에 한번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네오님도 망설이시지 마시고 남자의 바디로 넘어오시죠. 크레인 M2S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 M3의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운그레이드를 생각을 한다면 M2S로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하이엔드로 나온 M3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M2S가 맞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왕 쓰는 거 그래도 기능이 조금 더 붙어 있는 크레인 M3가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자용으로 α7 M4는 정말 차고 넘치는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K 60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그 발열 문제만 아니라면은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물론 저도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발열 문제는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기 때문에 또 제가 걱정하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R5를 사용하면서 그 발열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그 발열이 있는 바디는 그게 펌웨어든 뭐 어떤 리콜을 거치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K 60프레임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면은 또 실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 잘 나온 바디이기도 하고 이미지 퀄리티는 워낙 뭐 소니 바디 요즘 우수하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R5 발열이 진짜 심했어요. 제가 이제 R5 아까 위빌 S가 기변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기변의 이유는 뭐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그게 4K 120 프레임 논크롭이라는 사양을 보고 샀었어요. 그 말은 제가 이제 4K로 촬영을 할 각오로 샀는데 발열 때문에 제가 FHD로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바디를 4K를 주력으로 쓰고 싶어서 샀는데 FHD로 찍고 있다니. 그래서 제 곁을 떠나게 됐죠. R5 같은 경우는. 짐벌 사용 시 카메라 연결잭이 걸리는 경우 어떤 연결잭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레인 2S에 닌자 V를 매달아서 쓰거든요. 아무래도 선이 간섭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비교적 가장 얇은 선을 구매를 합니다.
그 유쾌한 생각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하이퍼 HDMI 케이블이라고 해서 정말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얇은 단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간섭이 정말 최소화됩니다. 네, 공드린 스튜디오님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알파 7 M4에 관해서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사용 환경의 목적에 맞는 분들이 또 더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 비디오 메이커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 알파 6400 등 크롭바디도 충분히 좋은데 주변 입문자들이 풀프레임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알파 6400도 나올 당시에도 공전의 히트를 쳤고 또 그만큼 품평도 되게 좋았고 지금도 알파 6400과 같은 센서를 쓰고 있는 GV10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을 만큼 우수한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 또한 그랬고 뭔가 제가 장비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뭔가 이 풀세트로 딱 구성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뭔가 기분도 상쾌하고 나의 실력도 조금 더 향상될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풀프레임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FX3처럼 비싼 풀프레임 바디도 있지만 알파7C나 알파7 마크3 같이 어느 정도 비용도 합리적인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디들도 시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풀프레임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파 6400 같은 크롭바디로 영상을 입문하시고 재미를 느끼신 다음에 풀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생길 이중 지출이 사실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크롭바디에 물렸던 렌즈들을 팔아야 되고 풀프 렌즈들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한 제가 그거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알파 6400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영상이 명확히 그냥 취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파 6400도 정말 좋은 바디죠. 저는 알파 6400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닌자 V가 한여름에 땡볕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드 같은 걸 씌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피럴드의 럿6 그게 2200니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종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도 잘 보이겠지만 닌자 V는 1000니트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닌자 V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핸드폰으로 찍은 시네마틱한 영상이라는 제목의 제주도 여행 영상을 봤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다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소형 기기에서도 저런 퀄리티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컨슈머 레벨의 장비들도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전문 장비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만큼 가격도 비쌌고 정말 소수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장비들을 일반 컨슈머 레벨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문 장비 못지않은 퀄리티를 내준다는 점에서 영상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재밌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아무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했었는데 이 질문이 마침 찍찍 영상님 질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가장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음악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 음악에 맞는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냥 막연히 찍고 와서 거기다 음악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음악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뛰어나고요. 그게 아니라 후반에 음악을 선정하고 편집을 하게 된다면 우연의 효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컷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돌아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음악부터 선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음악을 또 먼저 선정을 하면 좋은 이유가 제가 어떤 거를 찍어야지라고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구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정말 나에게 영감을 주는 가장 좋은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피데믹 사운드나 혹은 유료 음원 사이트가 가입되신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 음악을 한 번씩 습관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영상을 어떤 거를 찍어야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있을 때 그걸로 조금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현듯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으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음악을 선정하고 기획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있어 크롭과 풀프의 차이점은 우선은 그 판형이 깡패라고 풀프레임처럼 센서 크기가 커지면은 그만큼 수강량이 좋아져요. 그만큼 빛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운 환경에서 좋은 푸티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상러들이 좋아하는 보케 효과에서도 풀프가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조리개라고 하더라도 크롭은 그 환산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케 효과가 풀프가 크롭 바디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풀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크롭에서 풀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는 있지만 또 공드린 스튜디오님 말씀처럼 경험적으로 얻는 부분도 또 충분히 있고, 크롭 바디에 대해서 또 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이것 또한 뭐 나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기변증이 생겨가지고 교환을 하실 때 이중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시고요. 네, BGM에 따라서 같은 영상인데도 많이 달라져요. 이걸 한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볼까 싶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같은 영상을 다른 BGM을 입히고 틀었을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한번 예시로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짐벌 워킹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우승우 감독님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승우 채널. 거기 가시면은 진짜 끝내주는 짐벌 무브먼트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우승우 감독님이 더 뛰어난 무브먼트를 소개를 해주실 거라서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거기 채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닌자V를 제가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펄스 컬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 값을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브라라거나 또 그리고 소니 바디에 내장되어 있는 그 노출 게이지를 보고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펄스 컬러라는 걸 한번 맛을 들이면은
이게 정말 촬영에 실패할 확률을 많이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승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닌자 V가 없으면은 불안할 정도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그 닌자 V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뭐 포커스를 확인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큰 화면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색상 표현력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닌자 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로우 촬영까지 되니까 그 부분은 닌자 V가 주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서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 저에게 진행을 도움을 주셨던 레드미라주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카메라트님, 네.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 레드미라주님 그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카메라트님 말씀하시는 거 어떠세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고 하나하나 귀에 쏙쏙. 아니 저도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지만 정말 제가 옆에서 네.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너무 쏙쏙 들어오니까 와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부족한 지금 또 이제 설명이었는데. 맛있는 휴식님께서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우리 맛있는 휴식님께서 항상 겸손하신데 네. 막상 이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휴식님의 또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날이 온다면 네. 또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언젠간 꼭 초청을 하셔서 자주 예. 방송해달래요. 제가 아무래도 먹고 사니즘 때문에 네. 영상 업로드를 항상 계획했던 것대로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네.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지런한 카메라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카메라트님의 영상 꿀팁 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카메라트님의 멋진 영상 꿀팁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예. 지금 보신 분들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영상 예.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까지 카메라트님이 이렇게 영상 편집, 이렇게 스피드 램핑, 트랜지션을 진행했구나.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카메라트님이 촬영하셨던 니지모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 다시 보시면은 지금까지 카메라트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네, 지금 영상이 이제 끝났고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영상 너무 멋지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다 영상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상이 찍고 싶어지는 영상이라고 모닝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 거에 대한 네. 가장 큰 의미를 주신 분이 아닐까. 다음번에는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카메라트님을 모시고 또 카메라트님의 이런 꿀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의 그런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또 감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선 카메라트님 자체가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윈 시스템님께서 이제 추첨 시간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시죠? 아니죠,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 카메라트님의 영상 그리고 또 꿀팁 잘 보셨죠?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유쾌한 생각의 세미나의 또 후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사은품 추첨 행사를 진행할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룩스패드 K22H 2분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스마트폰 짐벌 중 하나인 스무스5 이 스무스5 한 분을 카메라트님께서 직접 추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에 있는 이 룩스패드 K22H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여기서 뽑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보여드리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분은 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제 메일이 있습니다. 제 메일로 당첨되신 분은 제 메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 룩스패드 K22H 2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무스5 같은 경우는 지금 세미나에 계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계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카메라트님께서 직접 지금 세미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해서 추첨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빠르게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룩스패드 K22H입니다. 자, 그래도 제가 뽑는 건 예. 자, 요거 똑바로 하고 아이고. 직접 와서 보니까 네. 정말 공정하게 네, 공정하죠. 이거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우선 룩스패드 K22H의 첫 번째 카메라트님께서 뽑아주세요. 예. 공정합니다. 예, 정말 공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룩스패드 K22H입니다. 자, 지금- 알파벳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블루 앤드 그리고 한 메일 내십니다. 자, blue&한메일.net. 자, blue&한메일.net 축하드립니다. 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제 메일이 있습니다. blue&한메일.net. 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 제 메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룩스패드 K22H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룩스패드 K22H입니다. 카메라트님 네. 부탁드릴게요. 역시 이런 건 스페셜 게스트가 뽑아주시는 게 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SUNGMOCHO 골뱅이 코리아 KR 네, 다시 한번. 성모조 골뱅이 코리아.kr 자, 네. 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성모조 코리아.kr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무스5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에 한해서 예.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트님께서 직접 뽑아 주실 건데 당첨되신 분은 저요! 라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운명의 시간입니다. 자, 카메라트님 네, 스무스5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손에 집중을 해서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PPO2569 골뱅이 네이버닷컴 혹시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PPO2569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혹시 2569 PPO 2569 네이버.com님 계시면 저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업기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마 저 바람이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돈 버는 생활 정보님이 업기를.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뽑아 보겠습니다. 안 계신 듯. 자, 다시 뽑았습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KIMYH5692 골뱅이 gmail.com.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KIMYH5692 골뱅이 gmail.com. 자, 혹시 5692 뒷번호 5692 gmail.com님 계신가요? 이거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거 화면에 나올 수 있거든요. 카메라로. 네. 자,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스무스 5입니다. 진짜 이 스무스 5는 스마트폰 짐벌을 초월한 스마트폰 짐벌이에요. 안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계속 업기를이 계속 나오는데 업기를이 이게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업기를. 이러다 오늘 밤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네.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onlywell 골뱅이 네이버.com onlywen 골뱅이 네이버.com. 돌려주시면은 onlywell 골뱅이 네이버.com님 혹시 계신가요? 스무스 5입니다. 업기를 이제 영어예요. 업기를. 이게 저 유쾌한가 세미나 유행될 것 같아요. 업기를. 네, 이 바람이 그리고 또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네네. 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뽑으셨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예.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긴장된다고. 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저 예전에 작년 11월 달에 크레인 M3 할 때 30분 넘게 뽑았거든요. 30분이면은 정말. 자, 다시 뽑았습니다. 예, 지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sysedit 숫자 2 골뱅이 gmail.com sysedit2 골뱅이 gmail.com. 자, 혹시 계신가요? 아직 그 저요라고 이런 게 안 뜨시는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요 나오면은 그 먼저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예. 기회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예. 빨리 하겠습니다. 패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발표하겠습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해. 자, foodsafe 골뱅이 네이버.com 푸드세이프 네이버.com입니다. 자, 푸드세이프 네이버.com님 지금 계신가요? 자, 근데 이젠 슬슬 나오실 때가 됐어요. 네. 확률상 예. 지금 67분께서 보고 계신데 이제 슬슬 나오실 때가 됐는데 푸드세이프 네이버.com님 계신가요? 딜레이가 확률 점점 올라간다. 자, 그러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뽑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확률 업. 자, 이번에는 vmflwldk04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vmflwldk04 골뱅이 네이버.com. 역대 가장 쫄리는 드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64분, 근 300명, 네. 300분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이제 자, 안 계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긴장감 쩌네요. 아니 쫄려가지고 그냥 주문하는 네오님께서 그냥 쫄려갖고 그냥 주문하시겠다고. 자,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MANH 숫자 0LE
골뱅이 네이버닷컴, 맨홀 골뱅이 네이버닷컴. 맨홀 골뱅이 네이버.com님 계신가요? 아니 그 카메라트님도 사실 저만치 약간 네. 이제 좀 그 확률이 좀 적으신 게 아니신가. 예, 점점 똥손이 인증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미 똥손으로 완전히 인증이 됐거든요. 30분 동안 뽑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또 다음 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자, 제가 한 방에도 나올지. 자, 네. 아, 없으신 거 맞아요? 자, 뽑았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굉장히 예. 그 아이디가 단순하네요. applee88 골뱅이 네이버닷컴, 애플리88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애플리 88 네이버.com님 혹시 계신가요? 스무스 5입니다. 애플리 88 네이버.com님 계신가요? 이거 제가 뽑았는데 계시면은 진짜 아 역시 전 똥손인가요? 역시 애플리님 88 안 계신가요? 역시 전 똥손입니다. 네. 자 카메라트님이 다시 네, 뽑아주세요. 이번엔 다시 한번 제가. 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RENEE 0220 골뱅이 네이버닷컴, RENEE 0220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0220) 네이버.com님 계신가요? (0220) 네이버.com님 다음에는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ZURE 2964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AZURE 2964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2964님 네이버.com입니다. 2964님 계실까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그때 그 네, 악몽이 오늘도, 오늘 한번 그럼 30분 받고 40분까지 가볼까요?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 아. 우선은 뽑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다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GFC 0517 골뱅이 네이버닷컴, GFC 0517. 잠깐만요. 저요라고 지금 나왔는데 댓글이 잠깐만요. 지금 투게더 언론님이 저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저요라고 하신 분이 당첨되신 건가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아니시군요. 네네네. 예, 지금 불러드린 이메일 주소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저 뽑아달라고요. 자, 자, 0517님 혹시 계신가요? 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예, 이번엔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드미라주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SODALAB3323 gmail.com님 혹시 계신가요? SODALAB3323 gmail.com님 3323 gmail.com님 혹시 계신가요? 3323 gmail.com입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자, 이번에 꼭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저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혹시 지금 저요라고 하신 DEZ님 지금 당첨되신 건가요? 0517.
0517 GFC 0517. GFC 0517. 아, 당첨되신 것 같아요. 네, 당첨자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다행이에요. 네. 자, 지금 드디어 이 0517님 나오셔갖고 이 지윤테크의 스무스5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 이 스마트폰 짐벌로 멋진 영상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스무스5 제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에 제 메일이 있습니다. 제 메일로 당첨되신 분들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바로 룩스패드 K22H 2대 그리고 스무스5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또 카메라트 감독님과 진행하는 이제 세미나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카메라트님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네요. 앞에 알파벳이 다르시는데 네. 번호만 같으셨던 것 같네요. 메일 주소가 다르대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자, 이번에는 진짜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 설거지하느라 잘 못 보셨다고. 그러실 수 있죠. 네네. 그러실 수도 있죠. 예, PAINBJ 골뱅이 네이버닷컴 PAINBJ 골뱅이 네이버닷컴. PAINBJ 네이버.com님 혹시 계신가요? 아이고, 안 계시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못 뽑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손이 저도. 오늘 똥손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자, 그러면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HEAICHANG 골뱅이 한메일.net HEAICHANG 골뱅이 한메일.net.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mlah0329 골뱅이 gmail.com imlah0329 골뱅이 gmail.com. 0329 gmail.com님 혹시 계신가요? 0329 gmail.com님. 이게 예. 자, 지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COLUMBIAN 골뱅이 네이버닷컴 COLUMBIAN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넥스트. 이제 거의 절반 많이 뽑았는데 이게 안 확률상으로 계시네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KONGBI7 골뱅이 네이버닷컴 KONGBI7 골뱅이 네이버닷컴. 의리로 하나씩 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라고 지금 나왔는데, 저건 또 저요가 제이스 엔터님 지금 당첨이 되신 건가요? 메일이? 지금 저요라고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드디어.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제이스 엔터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카미라트님. 예. 죄송하지만 카미라트님 로또 하세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저도.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 그래도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이럴 때 저도 희열을 느껴요. 좀 감사드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스무스 5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메일로 메일 보내주세요. 자, 그럼 카미라트님 혹시 네. 오늘 좀 네. 소감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이렇게 방송을 봐주러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오늘 강연했던 주제가 또 얼마나 도움이 되셨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카메라트 채널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카메라트님 채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멋진 영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꿀팁도 있으니까 카메라트님 채널도 꼭 지금 계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카메라트님과 더욱더 멋진 또 세미나를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트님 오늘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옆에서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 처음 봤고 너무 멋지게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또 소통을 하고 나니까 또 재미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만간 또 다음 타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유쾌한 생각 세미나는 계속 진행되고 꼭 신형 짐벌이나 조명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카메라트 감독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영상에 또 필요한 꿀팁 세미나를 진행할 테니까 다음번에도 저희 유쾌한 생각 세미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유쾌한 생각과 카메라트 감독님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세미나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